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제 2021년 6월 18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보고서부터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 전에 저희 그 M트렌드 요것도 좀 구독, 좋아요도 많이 좀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그 자동차 ETF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같이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삼성자산운용이니까 ETF 모빌리티에 관련된 ETF니까 좀 한번 어떤 건지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고, 또 현대차 지배구조 관련해서 한번 찍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곧 올라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보고서부터 한번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바이든 배터리라고 하는데, 2차 전지 바이든의 배터리다. 여기 이제 하나금융투자에, 예. 이게 아니까 제가 이렇게 치면서 하니까, 아니 뭐 저는 뭐 그게 힘들진 않아요. 괜찮아요. 뭐 제가 이거 뭐 하루 이틀 쳐본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집중도 잘 돼요. 예. 하나금융 이제 김윤수 연구원이 쓴 거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이 뭐냐, 중국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4개 품목에 대한 이제 공급망 행정 명령을 발간을 했죠. 예, 그래서 뭐 히토류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배터리예요. 뭐 4개예요. 예,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이제 공급망 확대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터리만 얘기하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또 우리 한국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뉴스 보고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CATL 배터리 쓴대요, 애플이 미국에서. 그게 말이 되나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데.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선 중국을 계속 견제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원자재 채굴, 가공, 생산, 팩, 조립하는 거, 마지막으로 전기차 생산, 그 다음에 재활용까지 구분을 했대요. 특히 원자재를 가공하고 정제하는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재 같은 거죠. 뭐 양극재,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이번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뭐냐면은 그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한 보고서, 미국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원자재 매장량이 이제 제한적인 중국이 가공이나 이쪽 정제 쪽 있죠. 원자재를 가공하고 최종 이제 배터리까지 만드는 그쪽을 많이 선점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물 자원 중에서 3가지 기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광물 3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일단 중요성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의존도가 높은 거, 지속 가능성, 성능을 심각하게 저하지 않으면서 해당 광물이 다른 물질로 대체될 수 있는지, 미국의 경쟁력, 미국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이 3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지, 또 미국이 잘하는 분야인지. 여기서 선정된 게 뭐냐면, 이게 리튬은 사실 포스코가 하는 사업이죠. 고순도 니켈, 코발트, 이 3가지를 선택했다고. 콩고에, 근데 코발트는 콩고에 많이 묻혀 있죠. 근데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을 20%로 가정하면 필요한 광물 자원량이, 일단 코발트가 23%, 니켈이 25%, 리튬이 49%, 망간이 0.002%. 미국 전기차로 다 대체되면 코발트가 여기서 114% 하고요. 니켈이 127%, 리튬이 245%.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포스코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그죠? 포스코가 저런 소재 사업 하거든요. 원자재. 그러니까 미국 차가 모두 전기차로 바꾸면 지금 저걸로 부족해요. 지금 있는 자원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니켈, 예, 니켈은 뭐 많이들 아시죠? 니켈, 하이니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니켈을 많이 넣은 양극재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전체 니켈 수요의 68%를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좀 확보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순도 니켈이 있어요. 이게 니켈도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순도 니켈은 우방국에서 지금 많이 못 받나 봐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좀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도네시아가 좀 최대 그쪽 니켈 생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미국은 지금 아직 없거든요. 이거 우려했고, 리튬은 광산 염호 사막.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호수인가요? 뭐 거기서 뭐 발견돼가지고 뭐 매장량이 많다 그래가지고 포스코가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예. 현재 글로벌 리튬의 가장 많은 부분은 아르헨티나, 칠레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호주가 최대 생산국이래요. 생산국은 호주 생산량의 89%가 중국으로 간답니다. 절대 다수가 중국에 위치했대요. 시설도. 미국에는 없어요. 코발트는 콩고. 예. 뭐 그때 코발트가 이제 콩고인데 미국하고 또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코발트는 점점 함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중요도는 좀 떨어지죠. 그 외에 흑연, 망간, 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구축 위해서 배터리 재활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을 할지. 이 사업도 엄청 커집니다. 배터리가 다 쓴 배터리는 이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사제 소재에 대해서 언급도 좀 해줬고, 미국이 배터리 셀, 직접 이제 배터리죠, 그냥. 배터리 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그 예상 캐파가 224기가와트 정도 2025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직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시장이 커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미국으로 배터리 셀과 팩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및 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이고요. 일단 한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유럽과 중국의 수출이 좀 넘어섰대요. 왜냐하면 한국 업체들의 유럽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국이 뭐 중국도 있고 유럽에도 공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을 해도 유럽이면 유럽 쪽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배터리에 대해서는 FTA 규정에 의해서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위험 요인은 결론은 어쨌든 중국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생산 인프라 인력도 부족하고 해외 자원도 다 해외에 의존을 하고요. 또 중국은 보조금을 주고 있고 품질 리스크. 미국 업체들은 중국 소재 업체들이 공급하는 전구체가 품질 수준이 낮대요. 그런 것도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결론은 뭐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좀 길어요. 결론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업체들한테 주는 이제 함의. 중국이 주요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을 무기화, 그러니까 중국이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를 우리가 생산하는 업체들의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미국과 같이 가는 그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손잡아도 좋은 거죠. 뭐 광물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천병에는 포스코 그룹은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전방 시장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증가, 우리나라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어쨌든 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시장을 열어주면서 투자해라, 이걸 열어줄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는
거기 중국은 못 간단 말이에요. 미국이 열린다는 측면. 한국 업체들에게 당연히 기회입니다. 그죠?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제한됩니다. 그죠? 중국을 배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경쟁인데 중국이 배제.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투자 막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투자할 때 세액공제 같은 세금 혜택도 있고, 그죠? 미국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수직 계열화. 예. 일단은 뭐 원자재부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직 계열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사실은 그런 기반을 다 갖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배터리 셀 업체한테 납품을 하고. 예.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은 다 이게 돼 있어요. 포스코, 그다음에 그때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그런 거 있죠. 수직 계열화 해놨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들고, 동박 다 해요. 거기에 그걸 가지고 배터리 만들고, 배터리 팩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또 조립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남은 건 재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은 다 이런 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어쨌든 바이든의 배터리 시대가 열렸는데, 여기가 반도체, 히토류, 바이오 배터리인데, 여기서 배터리도 한국이 좀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제가 왜 이런 보고서 보여드리냐면,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아시죠? 예. 이런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예. 오늘 내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왜 우리 한국 배터리를 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예. 가격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런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상풍력과 건설사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그 NH투자증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고, 이민재, 정영승.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해상풍력 설치뿐만 아니라 그 항만 조성, 환경보건, 유류와 가스 등 사업용을 확보하고 있는 그 글로벌 그룹사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 DEM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회사예요. DEM리라는 회사가 있대요. 그리고 특히 해상풍력은 발전 터빈, 하부 구조물, 해양 변전소, 해저 케이블 같은 걸 다 하고 있고, 35,000톤급 해상풍력 설치선 2개, 그 다음에 제곱 해상풍력 설치선 6척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진율도 꽤 괜찮고요. 주요 프로젝트로는 네덜란드 뭐 이런데, 영국, 예, 이런 쪽에 풍력 터빈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EM리라는 회사가 최근에 좀 약간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시장이 그만큼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뭐 풍력 회사 중에 하나죠. 오스테드인가요? 거기와 이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 한국에서는 지금 현대건설이 한정가에, 그러니까 그 현대건설도 저도 이게 잘 몰랐는데 자회사 중에요, 현대스틸산업이라고 있대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회사가 서남의 해상풍력 있죠. 1단계 실증당지, 하부 구조물 20기 제작을 한대요. 그리고 해상 변전소도. 그리고 이미 대만의 그레이티드 황구와 맞나요? 해상 풍력 프로젝트 하부 구조물을 수주를 했고, 또 한림 해상 풍력 지분 투자도 했대요. 현대 스틸 산업은 덴마크의 오스테드, 이 풍력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서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현대 스틸 산업을 현대 건설이 100% 갖고 있으니까 완전 자회사잖아요. 그러면 뭐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더라도 현대 건설 거잖아요. 그럼 풍력이 하나 붙는 거죠. 그 현대 건설에는 원전도 하지만 풍력 사업까지 붙는 거네요. 근데 오스테드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덴마크의 최대 풍력 회사,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스테드와 그 협력 관계가 있대요, 이 회사. 근데 아까 말씀드린 DEM리가 오스테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뭐 관계가 워낙 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현대건설이 좀 수혜주가 아니냐, 요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잠깐만요. 어떻죠 요새? 많이 올랐네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도 요거는 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떠나서 현대건설 하면 이제 좀 자회사 현대스틸 산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외네요. 해상풍력. 현대건설도 해상풍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OLED 덕산 네오룩스가 날라갔고, 두 번째 OLED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키움증권 김소원 연구원님. 스마트폰,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도 항상 공부를 했으니까 결국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뭘로 가죠? 아이패드로 가죠. 플러스 노트북 커져요. 거기에 폴더블폰 이렇게 가고, TV입니다. 삼성이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 TV LG 디스플레이 하고 있고 OLED 잘 팔려요.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도 중소형 다 합니다. 앞으로 애플 아이패드는 화면이 3개 정도 들어가요. OLED가 스마트폰에 연간 5천만 대. 근데 아이폰이 연간 1억 5천만 대 팔리거든요. 딱 맞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한번 더 커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 투자가 별로 없어서 소재 업체가 일단은 대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아시죠? 덕산 네오룩스 많이 말씀드렸죠. 덕산 테코피아, 이런 게 PI 첨단 소재, 뭐 다들 아시는 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지겹게 들어봤던 거죠. 이게 갖고 장비 회사는 좀 후발주자예요. 왜냐면 아직 투자가 없어서. 근데 투자해야죠,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그래서 AP 시스템, 그냥 전 다 외우고 있죠. 뭐 힘스, ICD 뭐 많아요. 비아트론 같은 것도 있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좀 늦어요. 후발주자로 지금. 근데 오늘 이제 AP 시스템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앞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디스플레이 LCD에서 OLED 넘어갑니다. OLED를 하는 회사를 사야 되겠죠. 그죠? 예. 아이패드 관련돼서도 어쨌든 시작이 되고. 예.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의 조화로 인해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자동차에 다 들어가고요. 이제 모든 디스플레이가 다 OLED로 바뀌어요. 그래서 업종을 재평가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요새 뭐 뜨겁죠. 뭐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예, 오늘도 날라갔어요. 안 갈 때 왜 사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주식은 안 갈 때 사야 돼요. 뒤늦게 사봐야 뭐 먹을 거 없어요. PI도 뒤늦게 가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진짜 뒤늦게 갑니다. 이제 오늘은 AP 시스템도 오랜만에 장비주도 움직입니다. 조금씩. 자, 그리고 다음 보고서는 오랜만에 나온 보고서인데 파트론. 파트론은 요새 안 좋죠. 왜냐면은 그 스마트폰이 지금 안 되니까 잘.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얼마냐면 15,000원 유지했어요. 유지했고 PER은 9.2배. 주가는 뭐 비싼 건 아니네요. 그리고 2분기는 별로 안 좋대요. 2분기는 기대 이하. 왜냐면 스마트폰 생산이 잘 안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건 다 알려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하고 두 가지입니다. 베트남 생산 차질 아시죠? 인도랑 코로나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생산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다 반영됐죠. 더 나쁠 건 없고 3분기부터 좋아지고 이 회사가 스마트폰 카메라 만들어요. 거기다 플러스 뭐 하냐면 전장용 카메라 자동차요. 요걸 합니다. 이게 점점 커져. 제가 알기로는 이 전장용 카메라가 일부 어디였죠? 그 미국 기업 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전장용 카메라 매출도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도 완전 바닥이고 다만 이제 2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안 가요. 이런 기업들은 조금만 인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진 못하더라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오늘 삼성 SDI는 키움증권에서 오늘 좋았죠. 김지산 연구원님이 확고한 실적 방향성. 제일 못 갔던 기업이죠. 2분기 실적 좋대요. 어쩌죠. 자동차 전지가 드디어 흑자 전환하나 봐요. 예, 계속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2분기 실적 좋고 자동차가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전자 재료들도 여전히 좋습니다. 평광 필름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OLED 소재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소재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는 더 좋아집니다. 배터리 매출 더 늘어나겠죠. 이제는 검증도 됐기 때문에 원가도 잘 나와요. 원가 부담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젠3, 젠4, 젠5 이게 이름이에요. 젠5 배터리 굉장히 고사양 배터리죠. 3분기 양산 시작. 전 전고체 배터리를 겁을 안 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NCM 이런 삼성이나 LG, SK가 만드는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이제 길어집니다. 기본 600km 나와요. 앞으로. 그럼 전고체 배터리 굳이 필요 없어요. 그 비싼. 그 염려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만 한 거예요. 뭐 배터리 대인이 뭐죠? 뭐 내재화니 예, 뭐 경쟁이 치열하니 경쟁이 물론 치열하죠. 우리 한국 회사끼리. 예. 근데 좋은 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미국은 배터리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한국이 파트너가 되고 미국 시장 열리고 배터리 내재화 힘들어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좋아지고 이제 좋아지고 전기차 이제 팔리고 예, 전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쁠 거 없이 올라가니까 잘 삼성 SDI도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 가가지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예, 고생하셨고요. 이제 요새 좀 어제 좋아졌죠. 요거는 KB 증권 요거는 OLED 흑자 사이클 돌입. OLED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 37,000원 유지입니다. 굉장히 높죠. 37,000원 상향 올렸습니다. 8년 만에 흑자 전환한대요. OLED가 드디어 흑자 사이클. 그래서
올해 내년 이익 추정치 올렸어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이 임박한 것 같아요.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아이폰 13 패널에 들어가요. 그리고 TV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아마 올해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2017년이 최고인데 2017년 넘는 역대 최대 실적 예상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근데 이제 빠졌던 이유는 OLED가 적자 계속되고 그 다음에 LCD 꺾이고 공매도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KB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도 좀 빠져 있었지만 KB는 되게 좋게 봅니다. 아무튼 이것도 워낙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오롱 인더 보고서 나왔네요. 여기 신한증권, 신한금융투자죠. 아, 여기 코오롱 인더. 이유 있는 주가 상승. 근데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코오롱 인더. 목표 주가 95,000원입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뭐 산업자재도 있고 타이어 코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재, 특수 소재, 아라미드, 패션도 하고 다 좋아요. 산업자재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타이어 코드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호황입니다. 패션, 아웃도어 골프 잘 나가죠. 그 다음에 특수 섬유, 아라미드. 저 이거 다 알죠. 하도 많이 읽어봐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주 읽다 보면. 아, 그리고 수소도 하잖아요. 수소 사업. 가습기 만들어요. 수소차는 물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배기가스가 물이에요.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 기체로, 가습기처럼.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도 하나 봐요. 별거 다 하네요. 플라스틱 사업도 하반기 출시 예정.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가 95,000원 제시했고 어제 좀 좋았죠. 어제. 오늘은 좀 쉬네요. 계속 가져가 보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굳이 여기서 정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도 괜찮았는데 테크윙도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올렸어요. 20%. 그래서 테크윙도 사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죠. 주가 옆으로 가면서. 뭐죠? 그 테크윙이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거죠. 그거 만드는 회사고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호조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비메모리 쪽으로도 이게 가요. 메모리 원래 그 장비 회사인데 이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가는 것 같고 또 후공정 투자 그러니까 본격화되면서 주력 장비의 수요 회복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하면 너무 좋은 거죠. 요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도 좋대요. 테크윙 번호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뭐냐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 있어요. ENC 테크놀로지. 이것도 고객사가 폴더블 관련 투자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그거를 아마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 이것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하고 인텔 같은 기업들의 후공정 그 공장이 위치한 말레이시아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요 락다운 그러니까 스톱된 거죠.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결국 반도체 장비를 자동화 설비 구축 수요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 이 테크윙이 또 수혜를 받나 봐요. 이 검사 장비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코잉도 좀 눈여겨보시고요. 실적 좋고. 사실 반도체는 소부장 기업들 계속 뭐 저는 뭐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급 나가면 좀 더 담고 뭐 이렇게 오르는 날 사지 마시고 꾸준히 가져가는 거죠 뭐. 별거 있나요? 예 저번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그랬고 예. 제일 못 갔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원희골딩스 같은 것도 되게 못 갔는데 주가 움직임이 뭐 그렇게 강한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안 좋을 때 사 놓고 기다리고 가져가시면 어느 순간 또 올라가 있어요.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보고서가 좀 하나 나왔는데 역대급 실적과 너무 앞서간 피크아웃 우려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그 피크아웃 우려가 너무 앞선 거죠.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거죠, 지금이. 2분기 실적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요. 역대급 실적. 5월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익성도 괜찮고 배당도 많이 줄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 뭐 현 주가 수준에서요. 배당만 5%예요. 예,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력을 보여주는 요인이죠. 2분기도 좋고 며칠 전에도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여줬죠. 근데 외국계가 안 좋게 봤지만 예. 그래서 지금 3분기의 정점이다라는 이런 논리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재들이 다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PER이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PER이 3배예요. 근데 왜 안 가냐면 내년하고 내후년에 실적이 감소해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주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주가 막 미친 듯이 가요. 근데 3분기부터 꺾인다는 얘기죠, 조금씩. 그리고 어떻게 꺾이냐면요. 일게 아니고요. 요런 식으로 가요, 실적이. 이렇게 늘어지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유지는 하는데 더 성장 안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매력이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주가 빠졌던 거죠. 예. 그래서 빠진 거고. 근데 배당 수익률이 5%예요. 여기서 지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나쁠 건 없고요. 생각보다 하반기 업황이 좋으면 레벨업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호석유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옛날 것 같은 이건 안 나와요. 이 성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는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런 거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다만 20만 원은 바닥이다. 네, 거의 여기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차분히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 줄은 저도 잘 몰랐네요. 자, 그리고 이제 LG이노텍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 LG이노텍도 요새 주가 되게 좋죠. 그렇게 안 가더니 현대차 증권의 이제 박찬호 연구님이 계속되는 실적성. 어차피 이제 아이폰 나오고 예, 목표 주가는 26만 원입니다. 워낙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한번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쳤죠. 기회였죠 사실. 그때가 또 그냥 쭉 빠졌다 보세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은 언제든지 급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지금은 좀 조심할 자리죠. 많이 올라와서. 근데 이 기업을 여전히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카메라도 카메라인데 우리 AR이라 그러죠. 가상현실 볼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AR, VR 네. 이런 기기들에 필요한 게 3D 센싱 카메라라고 있어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LG이노텍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AR 글라스 같은 거. 네. 근데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 커질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키아 매장 가면 가구를 사 오잖아요. 그럼 이 도대체 이 가구가 이런 거죠. 이 가구가 우리 집에 맞으려나? 모르죠. 근데 집에서 사실 노키아 가구를 노키아가 아니라 이름이 뭐죠? 이케아. 아 헷갈렸네요. 이케아 가구를 그러니까 앱을 실행해 가지고 AR 기기가 있으면 이케아 가구를 우리 집에 가상으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딱 카메라를 들고 스마트폰 들고 그 앱을 실행해서 딱 놓으면 그 위치 있죠. 예. 이걸 투영을 해 가지고 AR 기기가 예를 들면 소파를 거기 딱 해 줘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이죠 당연히. 실제는 없는데 이 앱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거기 표시가 되니까 '어 이거 딱 들어가겠다. 이거는 크기가 좀 큰데?' 이거 미리 예상해 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AR이. 근데 앞으로 많이 쓰이겠죠. 근데 그런 이제 그 카메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하나가 붙어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잘 달린다. 상대적으로 삼성전기는 좀 부진하죠. 네 전기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회사로도 한 분이 이 방송 보실 줄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뭐 성함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회사에 이제 전화가 여러 번 오셨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 종토방에 삼성전기 종토방인가 봐요. 저를 비난하는 글이 많나 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걱정된다고 그분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예 "회사에서 좀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를."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 괜찮아요. 뭐 비난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워낙 많은 기업들을 얘기하니까 아주 제가 급락장에는 욕이란 욕은 다 먹을 거예요. 종토방 가 보면. 저는 아예 안 봐요 종토방. 예. 뭐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삼성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서 혹시 방송 들으시면 저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욕해도 돼요 뭐. 예. 아무튼 뭐 저는 뭐 안 봅니다 그거. 종목 토론방. 아예 안 들어가요. 예. 하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삼성전기를 옛날에 기억하시죠?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이때. 방송 보세요 진짜. 작년 거. 진짜입니다. 뭐 이건 저는 저희 저희 가족을 걸고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진짜 그래요. 이때부터. 뭐 여기도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좀 실수한 건 팔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빠질 줄 몰랐죠. 팔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지금도 갖고 있으면 수익은 수익이죠. 저는 올라갈 땐 사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 사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지금은 좋은 자리죠 어쨌든. 근데 굳이 제가 이제 안 팔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왜 뭐라고 하는지는 참 뭐 어쩔 수 없죠 뭐. 빠졌으니까. 아무튼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보고서는 요 정도 해 드렸으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40분 됐네요. 아무튼 보고서는 오늘은 뭐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 몇 개만 좀 보여 드릴게요. 예 요거 보면서 지금 플랫폼의 시대인데 저는 뭐 제가 너무 JYP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JYP 엔터도 드디어 갔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신고가 이제 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역대 최고가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넘어가길 기대하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SM이 정말 많이 갔는데 JYP도 좀 쫓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 드리고 오늘 뉴스는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감 시황 또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김정은이 미국 비난 없이 대화에 방점을 둔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아난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강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예. 이 기업들이 오늘 좀 올랐어요. 저 뉴스 때문입니다. 이제 대화 한번 하겠다. 뭔가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튀었습니다.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는 예전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이건 남북 기업주로 안 엮여야 좋은데 저런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렇지만 가져가시고 어쨌든 건자재로 보세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예, 저는 장기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주가도 안 갔고 이 엘리베이터도 이 주택 공급 늘어나면 호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마감을 했고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오늘 사실 코스닥이 훨씬 좋았고요. 코스닥은 지금 급등입니다. 급등. 예, 급등이 나왔고 1000포인트 넘고 다시 이때랑 비슷하죠. 쭉쭉쭉 올라가는 분위기를 완전히 잡았어요. 여기서 쉽게 안 죽어요. 더 간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 전고점에서는 부딪히겠죠. 그리고 쉬었다가 더 갈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코스닥도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번 천을 아주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급 나갈 때가 기회라는 거 아시겠죠? 물리더라도 그냥 물리세요. 안 물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 물리려고. 어떻게 안 물려요? 물려야죠. 주식 하다 보면. 내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적당한 저점에서 사서 물리는 거죠. 단 아무 기업이나 물리면 안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물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려야 수익 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급락 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진합니다. 원래 더 강했는데 오늘도 결국에는 한 플러스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강보하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미국 FMC 이후로 좀 안 좋은 흐름도 나올 뻔했는데 시장이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더 갈 것 같아요. 보통은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가요. 완만하게. 그리고 또 쉬기도 하고 마지막에 장대 양봉으로 끝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증시가 이제 폭등할 땐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라도 혹시. 근데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게 지금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여 버리면 저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장은 견조하게 잘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고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 기관만 샀어요. 중소형주로 가버렸어요. 대신에 외국인 기관은 좀 팔았고 코스피를 그냥 삼성전자부터 두들겨 팼습니다. 네, 그냥 뭐 원수졌나요? 삼성전자한테. 정말 답답하죠. 전기전자하고 화학주를 그냥 다 패버렸어요. 제약바이오만 샀어요. 거의. 그게 좀 오늘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 섹터 한번 볼게요. 서비스 오늘도 네이버 좋았고 카카오 폭등했고 기계업종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두산중공이 좀 빠지다가 올라왔고 오늘 왜 기계업종이 좋냐면 그 항공우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남기 부총리 덕에 인공위성 얘기 나와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우주항공 산업도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종토방에서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팔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가봐야죠. 어디까지 갔는데. 근데 뭐 그런 확신 없으면 정리하고 다른 거 하세요. 그게 맞죠.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해야지 확신도 없는데 무슨 장기 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산업, 우주항공주 갖고 계신 분들은 공부 좀 하세요. 우주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의류주도 좋았고 시멘트, 뭐 운수장비, 예. 오늘 자동차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의약품, 오늘 제약주도 제일 못 간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주잖아요. 근데 오늘은 잘 버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빠졌습니다. 금리가 꺾이면서 은행주가 급락. 은행주 많이 올랐죠. 보험주도 역시 금리에 치여. 근데 보험주는 모아보자. 내려가면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해상도 빠지잖아요. 기다리면 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내려오잖아요. 그죠? 좋은 위치가요. 여기 높은 자리에서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급할 필요 없고요. 화학주 빠졌고 오늘 철강주 또 빠졌죠. 오르다가 뭐 포스코도 좀 빠지고 계속 하반기 보면서 저가 매수는 괜찮습니다. 건설주도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좀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네, 워낙 또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쉬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빠지면 기회죠. 항상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쭉쭉쭉 올라갈 때 오히려 지켜보시고 주도주였다가 좀 밀리는 기업들이 있죠. 쭉쭉쭉 빠져서. 그런 기업들이 악재 나오거나 이럴 때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몇 달 후에 또 올라가요. 그럼 그때 정리하시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반대로. 지금 음식료, 철강, 조선, 건설 다 똑같아요. 버리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막 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그거를 받아내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 갈게요. 오늘 스펙주가 다시 한번 요동을 쳤습니다. 스펙. 그 다음에 인터넷주 오늘 카카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카카오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괜히 카카오 그 너무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장 이슈 때문에 네이버로 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뭐 잘못 본 건 잘못 봤다고 인정해야죠. 그죠? 아무튼 근데 저는 뭐 제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가 오히려 더 훨씬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작년까지는 저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카카오를 훨씬 좋게 봤는데 일단 이제 상장 이슈 때문에 좀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거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고 카카오가 상장하는 건 호재고 LG화학이 에너지솔루션 상장시키는 건 악재고 되게 좀 이상해요. 아무튼 네이버가 저는 여전히 더 매력적이다. 큰 흐름상으론 저는 그 의견엔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카카오 주주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5G 좋았고요. 잘 갑니다. 기회 주잖아요. 그죠? 5G도 제가 버텨보자 말씀드렸고 다행입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올 때 요런 자리에선 잘 정리하셔야 돼요. 5G가 주도주 아니에요. 한계는 있어요. 적절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올라올 때. 아무튼 다행입니다. 남북경협주 좋았고 광고주도 오늘 2.3% 반등했고요. 오늘 오리콤이 많이 갔네요. 나스미디어가 신고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해드린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의 힘을 아시겠죠? 그렇게 가네마네 하다가 가잖아요. 그죠? 방향이 보이는 기업은. 근데 왜 좋냐면 월봉 바닥이잖아요. 이런 데서 편하게 사셔가지고 좀 짜증은 나더라도 가져가면 수익 나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공부만 돼 있으면 공부돼 있고 내가 좀 싼 위치에서만 잘 사놓으면 주식 쉬워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 두 개가 안 되니까 공부도 안 되고 비싸게 사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주항공, 골프, 폐기물. 오늘 폐기물 처리도 요새 보고서 몇 개 보여드렸죠. 예, 폐기물 처리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KGETS가 많이 갔고 인선 ENT도 사실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이제 바닥 찍고 돌리는 것 같아요. 기회였죠, 저기 내려올 때. 오히려 쭉 빠져서 그리고 TY홀딩스가 역시 탑픽이죠. 그때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돌파가 됐습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지금 폐기물에선. 그리고 웹툰, 밥솥, 뭐 PCB, 오늘 PCB도 좋았고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거 많이 갔더라고요. 그죠? 이수페타시스 맞아요. 누가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기다리자곤 했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회사가 좋진 않아요. 적자가 너무 많아서. 자, 잘 정리하세요. 여기 가면 5,000원. 기다리면 가긴 가네요. 보톡스, 공기청정기, 항공기 부품, 자동차 대표주, MLCC,
아이폰 관련주, ITM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철도, 뭐 음원, 음반, JYP, 뭐 하이브 다 올라갔고요. 전기차, 예, 골고루 올라갔습니다. 하락한 건 경기 민감종 오늘 어쨌든 다 안 좋아요. 정유, 면세점, 여행. 그러니까 5월하고 4월 주도주들이야. 다 급락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 팔자. 기억나시죠? 좋을 때 줄이고 안 좋을 때 사고. 지금은 너무 좋았었죠. 그러니까 미리 해야 돼요. 대비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인터넷 이런 거 있죠. 구조적 성장 가져가는 건데 이런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예.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편의점 뭐 다. 아무튼 코로나19 피해주들하고 경기 민감주가 오늘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성장주한테 다리를 내줬고, 예. 다만 반도체도 안 갔어요. 참. 이게 좀 답답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결국 빠졌어. 오늘 종가에 밀어버렸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고생하셨고, 시장 되게 좀 중간중간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제 제주도 갑니다. 오늘 밤에 가요. 밤에 가고, 예, 오늘 또 다른데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녹화 다 끝냈고, 내일 종목 상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월요일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은 마감 시황은 없는데 다른 게 올라갈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어쨌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M트렌드에 현대차 지배구조 관련해서 리더스 인덱스 대표이신 박주근 대표님하고 영상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그거 좀 간략히 요약만 해드리면, 이게 어차피 지배구조 이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지분 확보가 당면 과제예요.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정의선에서. 지분이 없어요. 그러면 현대모비스 주가 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올라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대주주 입장에서 올라가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눌리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떠안고. 근데 현대모비스는 알짜 사업 다 갖고 있어요. 플랫폼 핵심입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 있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현대엔지니어링 나중에 상장시키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글로비스가 올라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현대엔지니어링도 상장시키고, 그렇게 돼서 지분을 매각한 다음에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비스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가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모비스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긴 흐름으로 모비스는 모아가세요. 예. 지금은 못 갈 수밖에, 그러니까 누를 수밖에 없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대주주 입장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대요. 현대모비스 이제 어차피 지배구조 개선하려면 인적 분할. 현대모비스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글로비스랑 합병하는 거. 옛날에 하려다 실패했죠. 근데 박주근 대표님은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대요. 합리적이래요. 두 번째가 글로비스를 아예 지주회사로 만든대요.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글로비스를 지주회사로 만들려면. 예. 기아나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비스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팔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비스 지분을 언젠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일감 몰아주기가 자회사 지분, 그러니까 그 대주주가 그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일감 몰아주기에 걸립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이 29% 갖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한 9% 이상은 팔아야 돼요.
지금 파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러면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는 글로비스를 최대한 올리고 싶겠죠. 올라간 다음에 지분 정리하고 모비스 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시장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세 개를 그냥 각각 다 쪼개요. 짝짝짝 쪼개서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끼리 합병시키고 사업회사는 사업회사끼리, 사업회사는 따로 떼내고 세 개로, 사업회사 세 개 딱딱딱 떨어지고 지주회사를 세 개 나오죠. 통합.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는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현대차가 그리는 그림, 특히 정의선 회장이 옛날에 정몽구 회장님은 기계 품질에 집중했다면, 그 다음에 지금 정의선 회장 모빌리티 서비스에 집중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좋아질 거예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로 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하잖아요. 로봇 회사도 인수하고, 그죠? 그리고 완성차뿐만 아니라 완성차가 티어 1이라고 하더라고요. 티어 1. 티어 2가 뭐냐면 이게 등급입니다. 완성차에 납품하는 핵심 부품 회사.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덴소. 예, 이런 기업들. 되게 유명한 기업들 있죠. 또 뭐 있더라? 예, 이름이 되게 많은. 독일 기업도 있고. 마그나. LG전자가 그래서 되게 괜찮은 거예요. 한온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티어 2인데, 이 티어 1 있죠. 완성차 업체들은요, 티어 1하고 티어 2하고만 거래해요. 반드시. 티어 2가 이제 밑에 티어 3가 뭐냐면 중소형 회사들. 회사에 뭐 화신 같은 거, 성우 아이템, 그죠?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티어 3. 여기는 모비스 같은 데 납품하고 모비스가 완성차 해주고. 요걸 주목하라고 하더라고. 티어 2를. 그래서 마그나는 LG전자 가져갔잖아요. 한온 시스템. 한온도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현대모비스. 그래서 전기차, 우리가 배터리만 있지만 전기차 시대를 준비한다면 현대모비스, 한온 시스템, 그죠? 요거 LG전자 3개만 있어도 돼요. 요 3개 딱 가져가시면 전기차 부품 그냥 끝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